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,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원이 있는데 직선과 원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, 이 원과 직선이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위치 관계를 파악할 것인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. 자, 그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그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. 원의 방정식은 x-a의 제곱, y-b의 제곱은 r제곱의 꼴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의 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. 자, 그럼 봐. 이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 모두 다 어떤 걸 나타내냐 하면 바로 x, y라는 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모여 있느냐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그랬죠. 즉, 이 식을 만족하는 x, y라는 것은 바로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고요. 요 식을 만족하는 x, y라는 것은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봐. 이 둘 다를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x, y가 있다면 그놈은 원 위에도 있는 점이고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 되겠죠. 즉, 원과 직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구해야 되고요. 그 얘기는 곧 이 두 개의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. 즉,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이해가 됩니까? 그럼 그 방법은 뭐냐? 봐. 결국 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요 놈을 그대로 원의 방정식에 y에 가져다가 대입을 해버리는 겁니다. 그쵸? 그게 바로 연립하는 방법이죠.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, 방정식은 x-a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누굴 넣는다고요? 바로 mx 플러스 n을 갖다 넣는 겁니다. 그죠? 예. 그러니까 요걸 잘 보셔야 돼요. 결국은 여기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갖다 넣는 겁니다. 됐죠? 그 다음 빼기 b의 제곱 이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봐라. 얘가 무지하게 복잡한 식이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 정리하면 뭐가 되냐 하면요.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 x밖에 없잖아. 게다가 x의 최고차항이 2차항인 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정리하면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요런 형태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지. 그럼 보자. 이 2차 방정식에 그죠? 뭘 보는 거냐면 바로 판별식 D를 보는 겁니다. 우린 판별식에 대해서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봐라.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란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란 얘기고요. 결국 이 세 개 중에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과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요 놈이 바로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한 요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이다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이고, 즉 근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. 그 얘기는 곧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. 결국 이 가운데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, 즉
접하는 경우가 바로 판별식 이꼴 0에 해당되는 경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자, 또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를 얘기하고요. 결국은 교점이 두 개,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이 세 번째 그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우리가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, 즉 이 둘을 서로 연립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. 0과 같으면 원과 직선은 단 한 점에서 만난다, 즉 접한다. 이런 뜻이고요.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0보다,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, 즉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네,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얘는 직접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건 x값을 구하는 거지만 우리는 위치 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판별식만 가지고 요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됐죠?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여기로 넘어오면서 뭐 간단하겠네.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했지만 사실 이거 전개하면서 실수할 확률이 거의 99.9%고요. 이게 보기보다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또 한번 그릴게요. 원과 직선. 원이 점점 동그래지고 있습니다. 그죠? 네, 역시 사람은 연습을 해야 돼. 그 다음 원과 직선, 요거 세 개죠. 자, 그럼 이 세 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전전 시간쯤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걸 배웠죠. 그럼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느냐? 잘 봐.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. 요렇게. 그죠? 그럼 뭐 길고 중간이고 짧고 이건데 이 길다 뭐 짧다 이거를 누굴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 이거야. 그죠? 그 기준이 되는 놈이 바로 반지름입니다. 반지름. 자, 잘 봐. 여기서 반지름 R은요. 여기에서 요만큼이 반지름 R이죠. 그 다음 이 그림에서는 반지름이 요만큼이 반지름이고요. 그 다음 이 그림에서는 반지름이 뭐 요거에 연장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만큼이 반지름입니다. 자, 눈치 빠른 학생들 벌써 선생님 무슨 얘기할지 눈치챘을 겁니다.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, 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전부 다 D고요.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당연히 R. 왜 반지름을 R로 쓰는지는 알죠? 예, 영어로 radius입니다. 그래서 R을 쓰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점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누구보다 크면, R보다 크면, 이게 색깔 바꾸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러면 뭐야? 바로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당연히 우리가 여기다 이래서 머리를 이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. 자,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것은 결국 이 직선과 원이 단 한 점에서 만난다. 즉 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. 오케이? 그 다음 반지름과 그 다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반지름이 더 크다면 직선과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따라서 앞쪽에서 배웠던
실제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요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쉽게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. 오케이? 뭐 예 하나를 들어볼까요? 예를 들어 x-2의 제곱 플러스 y-1의 제곱은 이꼴 4라는 원이 있다라고 합시다. 그 다음 y는 2x-1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.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이 2,1인 걸 알고 있고요. 원의 반지름은 4가 아니라 2입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아마 지금쯤 에이 저걸 누가 틀려 이러는데 바로 시험 시간에 틀릴 사람은 여러분 바로 자신입니다. 알겠죠?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요 놈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주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자, 따라서 우리는 요 둘, 요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? 2,1과 2x-y-1 이꼴 0, 요 둘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2의 대소관계만 비교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갑니다. 공식 외우고 있죠? 자, d라는 놈은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 분의, 그죠? 이게 분해가 왜 이렇게 또 삐뚤어집니까? 자, 이거 분해. 그 다음 여기 절대값 x 대신에 요 x 좌표를 갖다 늡니다. 그럼 4 빼기 y 대신에 요 좌표를 갖다 넣죠. 1 빼기 1 요렇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럼 이놈은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r은 이꼴 2입니다. 자, 그럼 2하고 루트 5분의 2 중에 누가 더 작겠냐 이거야. 당연히 이 r이라는 놈은 d에다가 루트 5배를 해줘야 돼. 루트 5배 d가 r이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. r이 d보다 더 크죠.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잔 말이야. 반지름이 더 커. 뭐보다? 직선까지의 거리보다. 그지? 그럼 얘는 뭐야?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됐죠? 어렵지 않습니다. 오케이? 자,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원의 반지름의 대소관계로부터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자, 이번 시간에 우리 두 가지 방법 배웠습니다.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는 방법과 단순히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.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연립하는 것보다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요걸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. 궁금해할 것 같아서. 오케이? 됐죠?